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2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230번 한 편으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끝내고 싶었는데 좀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231번은 최대한 짧게 영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독립협회 해산 후에 황제권 강화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추구했던 절대 황권을 가지고 황제의 전제 군주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고종 광무 황제는 황제권 강화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광무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광무 개혁은 구, 본, 신, 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 라는 것을 기본 방향하로 설정합니다. 온건 개합화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한국 국제, 원래 이렇게 의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백성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만드는 거죠. 헌법 비슷한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국임을 선포하게 되고 황제권은 무한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외교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방부에 해당되는 군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에 이 군대마저도 이제 황제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미로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가 대원수가 돼서 국방과 군사 명령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의 군대를 더욱더 수를 늘리고 장교를 육성하며 경위원, 황제가 별도로 황실이 가지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을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정변을 꾀하려고 하는 애들을 좀 예방하는 거. 황제의 비밀 경찰? 아니 뭐 이건 비밀 경찰은 아니죠. 공개적인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무를 수집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거겠죠. 이런 기구들을 추진하고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부를 중심으로, 내각은 이제 없앴으니까 내각 대신에 국내부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황실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국내부를 중심으로 자신의 직할 세력을 가지고 황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철도, 광산 등의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전환국 동전을 만들어내는 곳, 그래서 여기 백동화, 대한제국의 화폐인 백동화를 대량 발행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근대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앞서서 많이 경험했죠? 돈 필요하다고 나라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마련입니다. 필요한 돈이 있다라면, 재원이 있다라면 외국에서도 차관으로 들여와야 되겠죠? 그 정도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광무 황제님도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는데요. 일단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대한제국의 문제입니다. 계획을 하려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1898년부터 토지를 다시 측량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주를 파악하고 소유권, 근대적인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실제 농지의 규모를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디에 얼만큼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지계 발급. 그리고 이제 상공업 진흥 정책, 식산 흥업 정책을 펼칩니다.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를 세우고요. 실업학교하고 기술교육기관 중심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과학기술 분야도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근대적인 과학기술이죠. 그리고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전화를 가설하고 우편제도를 정비하고 전차 선로를 부설하는 등의 활동을 황실이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근본위의 근대적인 화폐제도와 중앙은행 설립주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중앙은행은 근본위 화폐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금이랑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금을 대량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을 빌리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광무 개혁은 한계도 보이게 됩니다. 광무 개혁의 의의와 한계. 군사력 강화 많이 이루어지죠. 아무래도 고종이 을미사변도 겪었고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 실질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친일 내각하에서 자신을 견제하는 군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나의 군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었죠. 지계 같은 것도 발급을 하고요. 식산흥업 정책으로 상공업 진흥을 하려고 했던 거, 이런 부분 나름대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황실 중심으로, 그나마 돈이 많은 황실 중심으로 추진해 가다 보니까 이 집권층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부정부패가 또 심했어요. 집권층의 부정부패가 여전히 심하고, 그리고 열강들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되겠죠. 프로시아 제복을 입은 고종 황제,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구본 신참의 원칙하에 양전사업과 지계발급, 각종 학교 설립, 근대시설 확충, 상공업 진흥, 간도 관리사, 간도 문제. 이제 청나라와 대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청나라의 제후국으로서 간도에 대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범진 등을 파견해서 간도 관리사로서 간도직을 관리하게 했었죠. 공간이 남으니까 시간도 남고 공간도 남네. 너무 빨리 끝났네. 광무개혁은 쉽게 말해서 황실이 중심이 된 근대화 운동이다. 그럼 어떤 근대적인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했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문화보다는 여기서는 요 군사라고 해야겠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혁을 했느냐라고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면에서는 황제의 무한한 황제권을 강조한 전제군주국으로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죠. 헌법 비슷한 거. 경제면에서는 식산흥업정책 펼치죠. 먼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사업 실시하죠. 그리고 지게도 발급하고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그리고 이제 식산흥업정책, 근대적인 회사, 공장 뭐 이런 거 설립하지 않습니까? 사회 면에서는 근대적인 서구 국가로 막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화도 깔고요. 전차도 부설하고요. 뭐 일본보다 전차 뭐 이렇게 선로가 더 길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좀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 일본보다 더 했다고 하니까 뭐 실업학교 이런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학교, 기술교육기관 이런 거 많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이 갑오개혁과 많이 비교되는 측면이죠. 그때는 갑오개혁 때는 일본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더딜 수밖에 없었죠. 일본이 원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가 모든 걸 장악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 등의 군대 수를 늘리고, 그리고 경찰도 준 군사력은 경찰도 군사력이니까요. 경위원 같은 것도 설치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 남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분이 돼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